군인 핸드폰 받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한 곳이 모텔이더라고요. 개쓰레기. 이별이 유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용조용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몸살이 살짝 나가지고 편도도 부었어요. 약을 먹어서 살짝 잠이 오는 상태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오픈 채팅으로 그 고민을 받았었어요. 인스타에서만 받았어서 유튜브 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번 콘텐츠의 반응이 좋다면 2탄으로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0개가 넘는 고민이 왔어요. 잠아 보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잠깐 대충 봤는데 빡치는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비님. 전에 유튜브에 표현 안 하는,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표현을 하고 이쁜 말 많이 하면 상대방도 바뀔 거라는 말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나름 매일 아니지만 제가 먼저 이쁜 말도 많이 하는데 말투가 응, 그래 이런 게 대체로 다 말을 하고 본인이 노력하겠다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표현도 본인 나름 한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에 있는데 뭐 군대라 그렇다 나오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하는데 곧 있으면 전역이거든요. 2년 넘게 만났는데 제가 이쁜 말을 해도 원래 표현을 못한다. 이쁜 말 해본 적 없다면서 못하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쁜 말을 해보지도 않았고 예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더더욱 못하실 겁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예쁜 말의 기준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저를 살짝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해줬을 때 제가 반응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일부러 크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서 찐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돼서 상대방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빈이가 기분 좋아하는구나를 느꼈었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상대방 남자친구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 혼자 예쁜 말 계속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에 있으시니까 군대에 나와서 또 한번 다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항상 잘 챙겨보고 있는 다육입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1000일 넘어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 꽃신도 신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헤어지고 다시 붙고 몇 번을 반복해서 지금은 안 헤어지고 연애 중입니다. 잘 맞을 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안 맞을 땐 너무 안 맞아서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전화를 하다가 잠들어서 다음날 깨서 전화가 끊겨 있으면 막 불안하다고 할까요? 상대방을 못 믿는 건 절대 아닌데 저에 대한 감정이 불안한 걸까요?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를 더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어렵고 요새 너무 복잡한데 남친한테 이걸 말해봤지만 남친이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공감은 잘해주는데 답변을 잘 하지는 못해서 아직 시원한 답을 못 찾아서 고민이에요.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요? 남친이랑 장거리 연애라 그런 걸까요? 도와주세요. 상대방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분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살짝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말을 잘 못하겠어. 지금 이 상태로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때는 얘가 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소홀함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계속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게 돼요. 나 사랑하냐고. 평소에는 안 묻던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서로 사이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남자친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만날 것 같아요. 힘들고 이런 거를 공감을 못 해주면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남자친구한테 기댔었는데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도 마음을 조금 편히 먹으셔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전화하다가 잠들 수 있고 전화가 끊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일로 너무 불안한 거면 여자친구분도 마음을 조금 고쳐 먹으셔야 돼요. 이게 남자친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면 남자친구도 나중에 지치거나 같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충격받은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좀 길더라도 제 꼭 다 들어주세요. 전 남자친구랑 밖에서 그 누구보다 예쁘게 잘 만났었고 주변에서 군대 갔다 오고 둘 다 자리 잡으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엄청 많이 들어서 결혼 생각도 했었고 만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도 이성 문제로 속 썩이지도 않았고 크게 싸운 적도 거의 없었고 정말 운명이란 게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잘 맞고 잘 싸우지도 않아서 진짜 운명이다 하면서 전 남자친구 군 복무하는 동안 내가 잘 해줘야지 내조 요양 돼야지 기 살려줘야지 하며 언니 영상들 챙겨보고 이것저것 다 챙겨줬었는데 또 2년을 만나고 군대를 들어갔던 거라 18개월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첫 휴가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말해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 휴가 외출 다 막혔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길래 코로나 문제지 전 남자친구가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고 전 남자친구가 다음에 나가면 진짜 예쁜 추억 많이 쌓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오고 간 뒤 정확히 2일 후에 제 친구가 너 남자친구 휴가 나왔어? 좋겠다 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 남자친구 휴가 막혀서 못 나온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그 다음 대답을 얼버무리길래 아무렇지 않게 넘겼고 제가 오전에 개인적인 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전 남자친구 차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잘못 봤나 했는데 생각해보면 번호판이 처음 시작 번호부터 한글 끝 숫자까지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끌고 나오셨구나 하고 저녁에 남자친구 핸드폰 받으면 이야기해줘야지 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계속 쎄해서 그 자리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생각하며 차로 돌아오는 걸 그 반대편 건물 카페에서 보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랑 저랑 친한 후배가 같이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아니겠지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지배한 머릿속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오해겠지, 휴가 못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겠지 하며 부정하면서 택시 타고 전 남자친구 차를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이 모텔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진짜 너무 어떠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뛰쳐나와버리고 허탈하게 공허한 마음 붙잡으면서 집에 와서 진짜 기절하듯 울었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군인 핸드폰 받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땠고 오늘 밥이 어땠고 훈련이 어땠고 간부님이랑 뭘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제가 그냥 부정하고 싶었나 봐요. 그땐 계속 잘못 본 거구나 하고 핸드폰 내야 할 시간이라서 폰 낸다고 사랑한다고 잘 저러고 하는 말에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도 그 다다음 날도 몇 날 며칠을 그 모텔에 계속 갔어요. 계속 제가 모텔에 계속 간 며칠 동안 전 남자친구 차가 계속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텔 직원분께 진짜 용기 내서 진짜 오만 생각 다 드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장기 숙박 잡은 사람 있냐고. 물었더니 한 팀 있대요. 일주일 장기 숙박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너무 원망스럽고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또 도망쳤고 숨으면서 울다가 또 핸드폰 받을 시간에 전화 또 오길래 그냥 눈 딱 감고 물어봤어요. 너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봤는데 휴가 나왔어? 라고 물어보니 몇 분 동안 정적이다가 왜 대답 안 해?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니 응 나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응이라는 대답 듣자마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전 남자친구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 라고 물었대요. 라고 묻자마자 모텔까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일주일 전에 휴가 나왔었고 땡땡이랑 같이 있었어. 그동안 미안해. 라고. 이 말 듣자마자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만 나서 진짜 전화 툭 끊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카톡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랑 친한 후배랑 3명이서 만나서 술 마시고 놀고 나서부터 후배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거 못 끊어냈다고. 말입니까?
개쓰레기. 어머. 친한 후배가 저랑 왜 만나냐면서 잘난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오빠 같은 사람이 왜 만나줘요? 이러면서 자기 한번 만나보라고 고백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저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럼 하루도 남자고 했대요. 난 진짜 아무리 같은 여자지만 생각머리였고 저 진짜 이런 사람 극혐하거든요. 그냥 예의도 없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별로인 사람. 그냥 아는 동생이고 오빠고 뭐 친구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전 제 곁에 두지 않거든요. 이 말입니까 이게? 남자친구가 이걸 못 끊어냈고 그러니까 색깔로도 남자고 했던 거를 못 끊어내고 휴가 나오는 일주일 내내 군대 안에 있는 척했고 휴대폰 주는 시간 내는 시간 맞춰서 일부러 연락했었고 진짜 사이코 아닌가 이거 진짜?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둘이 계속 지냈다고 카톡으로 길게 장문으로 와서 너무 화도 나고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대충 읽고 카톡도 연락도 둘 다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제가 이거를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글로만 읽어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남자분 혹시나 이걸 보신다면 정신 차리세요 진짜. 차라리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가. 왜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자기가 상처 그렇게 받으면 노발대발 할 거면서 진짜 내로남불 오진다 진짜. 그래서 이분이 끝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막상 전 남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다 들으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끝내야 할지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도무지 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언니라고. 제가 지금 잠이 확 깨요. 아픈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조용조용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자신한테 잘못한 걸 알고 정말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들어도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만 안 힘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발 다시 만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고 뭐고 실수 안 할 사람들은 아예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실수하는 거는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발 너무 우리 다육이분들 힘들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드시겠지만 다시 만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분한테 대답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합시다. 아시겠죠?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너무 짜증나고 진짜 한 대 지워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딴 사람한테 나 자신 버리지 마세요. 시간도 아깝고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겠죠. 저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만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매여있지 마세요. 우리 다이가 너무 아까워. 안 돼. 아시겠죠? 제가 들은 사연 중에 이게 제일 셌어요. 다음. 남자친구가 연락을 늦게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당연히 못 보는 거 이해하지만 집에 와서는 30분씩 안 보면 내 생각은 안 하나 나만 기다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끝나고 쉬고 싶은 거 이해하는데 엄청 빨리 답장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주 늦게 보고 늦은 답장 오자마자 바로 보내게 되는 스스로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 앞에선 자존심이 없다지만 괜히 속상한 마음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각박한가 싶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스스로한테 화가 나요. 다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연락 문제가 연인 사이에 정말 크잖아요. 근데 그 연락이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자분들 맞잖아요. 정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락하는 기간만이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해준다면 안 하는 기간에는 별 그게 없어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다음 이것도 살짝 깁니다.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면서 외로운 마음을 언니 유튜브 영상으로 달래고 있는 다육입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 제 고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면 제 남자친구와 저는 2019년에 4주년을 맞이한 후 헤어졌었고 약 3주 뒤인 약 3년 뒤인 것 같아요.
2021년 말에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잊지 못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져 있는 시기 동안 각자 대학에 진학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대학에 입학해 여사친 한 명과 엄청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친으로 인해 싸움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던 그날 저에게 먼저 헤어져 있는 동안 새로 사귀게 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밥도 같이 먹고 카톡도 주고받는다. 근데 카톡은 학교 생활 관련된 이야기만 주고받고 학교 일과 시간이 끝나면 주고받지 않는다. 이해해줄 수 있겠냐라면 양해를 구했고, 아니 다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여사친도 진짜 친구였다면 다시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안 해주는 게 맞죠. 진짜 친구였다면. 전 학교 관련된 거는 너 알아서 하라고 이 다육이분이 말했대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과 달리 기숙사 생활을 하던 남자친구를 일주일 만에 만난 날에도 저와 있는 시간에 그 여사친과 카톡을 주고 받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학교 생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그냥 사적인 이야기뿐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 말과는 다른 카톡들에 대해 거슬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싸운 일도 많아졌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제게 그 여사친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치다가 그 여사친이 제 남자친구와 카톡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스토리를 올리는 바람에 모두 들통이 났고요.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진짜 많다. 그거를 왜 스토리에 올리나요? 차라리 올리지 말지. 그 정도면 진짜 약은 거예요. 그냥 그 여자친구 보라고 올린 거예요. 아니 그 남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냥 카톡 내용이든 그 사람의 물건이든 뭐든 스토리에 올리는 거, 한 방 매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그냥 연락이라면 모르겠지만 제 남자친구와 그 여사친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둘의 카톡 내용을 본다면 연인 사이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애교를 부려댑니다. 나 진짜 이딴 사람 너무 싫어.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가 정말 크게 싸우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길래 그 여사친에게 직접 연락해 불편하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 없을 거라 하더니 바로 제 남자친구가 있는 친목 단톡에서 제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물론 그 단톡방에서 마저도 제 남자친구를 포함한 다른 남자 한 분께 사랑한다 얘들아 라는 말이나 누군가 답장이 느리면 언년이랑 바람피냐 라고 그 여자가 그 단톡방에다가 말들을 보내곤 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심한 싸움에 이르렀고 결국 모든 연락을 남자친구 본인 선에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군대에 들어갔고 그 여사친이 관련된 문제가 없다 보니 싸울 일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고민은 남자친구에게 잃은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편 주소를 올려주기 위해 남자친구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그 여사친이랑 저 몰래 연락 주고 받을까봐 남자친구 계정으로 그 여사친 인스타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자주 확인하게 되고요.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 올 일 없다고 하는데 그 여사친이 제가 올린 인편 주소 보고 남자친구한테 인편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에 그 여사친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치다 걸리기까지 한 거라 또 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봐 너무 불안하고 괜스레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랑 다시 재결합하고 난 후 서로 더 잘 맞다고 생각하며 저 여사친을 제외하고선 전혀 싸울 일이 없는 너무 소중한 남자친구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더 이상 그 여사친 SNS에 집착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의 일들로 인해 괜히 너무 불안해요. 언니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사과를 한다고 이제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과는 하되 그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을 했구나.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꺼내? 저 이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예요. 그냥 사람을 지어 패놓고 마음의 상처 다 후벼 파놓고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전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친 분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친구의 의지. 이건 여자친구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아니 진짜 친구라면 연락을 안 해도 그게 남사친 여사친이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뭔 여사친이에요. 저도 남사친이 있어요. 근데 맨날 연락 안 해요. 연락을 거의 몇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각자 다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여사친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다.
우리가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왜 계속 이래야 되냐?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저는 1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8월, 9월 입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연애도 상병까지 기다려주다가 힘들어서 포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 스토리 보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기다려주면 똑같은 감정을 경험할까봐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고 그만 만나자는 말을 꺼내는 건 미안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대를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군대 기다리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을 알기에 기다리지 말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다비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저는 이겁니다. 지금 상병까지 기다렸다가 그만두셨다 하셨잖아요. 그만큼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한테 못한 게 아닐까. 힘들게 하거나 뭔가 모르게 이제 그 사랑을 못 채워줬거나 떨어져 있어도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돈 쓰는 거에 예민해요. 짠돌이 맞는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 더치페이 하자고 했고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모든 면에서. 근데 연애 초반에 더치페이 할 수 있어요. 더치페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더치페이 얘기할 때 누가 더 많이 쓰면 나중에 그 돈이 누적된다면서 그러고요. 그거는 좀 싸울 때도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너한테 손해 간 거 있어? 이러면서 이익이잖아 라고 한대요. 누가 더 많이 쓰면 그게 누적이 된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는 돈을 너무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게 아닌가. 너한테 손해 가는 거 있어? 라고 말할 정도면 그거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가성비만 따집니다. 무한리필, 김밥 천국 그런 거 있잖아요. 파스타 같은 양도 적고 배도 안 차는데 왜 먹냐고 막 그래요. 아니 뭐든 같이 먹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맨날 그렇게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을 수는 없지만 굳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직도 많이 싸우고 그럽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만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많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군인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저는 이해 못해요. 물론 남자가 더 많이 내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제 눈에 그냥 돈 쓰기 싫어 보여서요. 제 눈에도 그래요. 남자가 더 내란 말이 아니라 저는 저가 더 많이 낸 적도 있고 그래요. 이거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 제가 이상하고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절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좀 공유를 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들어먹어요. 아니 맨날 만나는데 이러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난대요. 한 번. 그렇고요. 또 뭐 있었는데? 저는 올해 20살 여자입니다. 헤어진 지 3개월 좀 넘었는데 아직 전 남자친구를 못 잊고 있어요. 그 아이랑 저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가끔 가다 연락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는 걔가 철벽 치다가 술만 마시면 연락이 오는데 술 마시고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신경 쓰여요. 말은 저한테 마음 없다고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같이 만나서 PC방 갔는데 게임하다가 갑자기 팔 만지고 손도 잡고 하더라고요. 새벽이라 그런지 졸려서 PC방에서 엎드려 잤는데 담요 덮어줬어요. 걔가 저한테 최근에 자기가 다른 남자들보다 잘난 게 뭐길래 아직까지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걔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확신을 주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남자랑 술 마셨는데 걔가 헤어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남자를 만나냐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저는 3개월 정말 길다고 생각하는데? 친한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술 먹을 때 나오는 행동이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저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 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비님은 제 친구들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저는 이 말에 딱 걸렸어요. 자기가 다른 남자들보다 잘난 게 뭐길래 아직까지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이거를 알면서 왜 말로는 싫어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좋아한다면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술 먹을 때 나오는 행동이 본성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술을 먹어서 그 분위기에 그게 따라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나 좋아하는 거 확실한 건지 네가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저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분이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1년 6개월 사귀고 헤어지니까 뭔가 허무함도 많이 들고 전 연인도 생각나는 만큼 이미 끝나버리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강해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힘들었다가 요즘은 좀 괜찮아진 상태인데 분명히 나중에 연애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생각만 많아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남자 구독자입니다. 인사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질문부터 드렸네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허무함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허무함이 어떻게 헤어지고 이런 건지 잘 모르지만 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만나더라도 좋은 추억이 많고 그리고 내가 그 사귀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같은 건 진짜 없을 것 같고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헤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연애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생각만 많아지는 이 시기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에는 좀 바쁘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운동을 하시는 건 또 어떨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한 거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잘한 건 나 잘했다, 나 수고했다,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깔끔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일단 지금은 헤어진 상태시고 과 CC였고 제가 군대 기다려줬는데 전역하고 5개월 뒤에 차였어요. 거의 2년 연애해서 그런지 헤어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헤어진 당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전 남친이 와줘서 데이트하다가 제가 사는 지역으로 많이 와준 거에 고마워서 저녁으로 고기도 샀는데 자기 집 도착하자마자 헤어지자고 통보당했어요. 아, 고기 먹을 때 얘기하든가. 제가 많이 붙잡아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 뒤로 엄청 힘들어하다가 3개월 후에 제가 먼저 다시 전 남친한테 용기 내서 연락했더니 자기도 헤어질 당시에 제가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비교적 괜찮게 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많이 반성했다고 저 많이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만날 약속까지 정했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도 못 기다릴 것 같다고 먼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뭔가 전날과 달리 연락 텀이 길어지고 말투가 딱딱해서 뭐지? 싶었는데 그냥저냥 연락을 했어요. 일요일에 연락 온 게 딱히 없어서 제가 현재 여친 있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자꾸 딱딱해지고 막 이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현재 여친이 있냐고 하니까 일십하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술 기운에 답장한 것 같다고 연락이랑 만나기로 한 거 없던 걸로 하자고 카톡 차단당했어요. 썸녀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빤스런 한 것 같아요. 끝까지 여친 있냐는 질문에 답 안 하던데 있으면 있었다 할 텐데 말이죠. 서로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많이 좋아했던 터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좋았던 때가 계속 생각나요. 하지만 이젠 미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쓰레기를 만난 거에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긴 하지만 서로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실에 슬퍼요. 함께 했던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랄까?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연락을 했을 때 이딴 식으로 대답했잖아요. 반성했다, 많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날 날짜까지 잡았잖아요. 근데 왜 술 먹고 답장한 것 같다 이딴 말, 여자친구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장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 아이패드가 많이 화났나봐요.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세요. 저는 진짜 차라리 그게 훨씬 좋아요. 여자친구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상처 주는 거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서. 제가 이제 거의 40몇 개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컨텐츠가 반응이 좋다면 이번에 보내주신 것들 포함해서 다른 또 사연 받아가지고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화나는 사연들 정말 잘 받아봤고요. 이거보다 내 사연이 진짜 킹 왕짱이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제가 완벽한 고민 상담사가 아니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로지 제 생각으로만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하는 편이 아니고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으로
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쁜 연애만 하시고 좋은 연애만 하세요. 정말 요즘에 이별이 유행인지 제 주변에도 이별을 정말 많이 하고 다이기분들도 이별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별이 유행인가요? 그래서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사랑 많이 받으라고요.